똑똑해지는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공부하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이민법 또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굉장히 좀 바쁘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의도 많이 오고 네, 많이들 전화나 걱정도 문의가 걱정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와, 네. 참 좋아요. 그만큼 또 서류 미비하신 분들이 또 네. 생각보다 많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또 뭐 아주 가까운 지인들 분들도 사실 좀 모두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분명하게 또 좀 많이 또 겁도 내시고 사실은 뭐 요거는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여쭙고도 싶은데 뭐 LA도 뭐 네. 갑자기 뭐 단속이 떴다 뭐 이래서 굉장히 한 몇 주 동안 조금 불안에 떠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분이 합법 신분을 유지를 못하고 오고 계신 분들이 네네. 심리적으로 되게 걱정이 되게 많고 맞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잡으러 온다는데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도 저희가 아이고야. 받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걱정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는 뭐 사실 무근인 얘기지만 그렇죠. 제한적인 인원과 예산으로 이런 그 또 구금 시설 같은 데도요. 이게 네. 제한이 있어요. 아. 미국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43,500개 정도의 베드가 있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90% 이상이 차 있고 디테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많이 잡아가려면은 먼저 재울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디테인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잡아갈 수 있는 사정이 현재는 아니라는 거를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네, 한 디텐션 센터에 보통 베드가 평균 2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불체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베드가 이미 거의 풀이 차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주정부가 그렇게 썩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체자가 많은 숫자에 비해서 캘리포니아나 LA 지역에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종합적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든 네.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그 단속을 나올 수는 없다. 그것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또 연방 그 이민국의 또 직원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네, 뭐 이민을 이렇게 단속하는 직원은 IC라는 그 인민세관 단속국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질문 받은 분들은 거의 다가 개인이 집에 있는데 집에 단속을 오면 어떻게 대체하냐 이런 질문들이 주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이 뭐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팀이 돼서 네네. 많은 불체자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주로 수색이나 이런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개인이 집에 있는데 그런 팀이 출동을 해서 잡아갈 가능성은 확률상 굉장히 낮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그때 한번 지지난번인가요? 네. 변호사님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집으로 왔을 경우에는 네. 굳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하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안내물을 이제
발표했다기보다는 배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안내문 내용이 이제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토픽이 네. 일단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바뀐 새로운 이민 정책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또 대응해야 되는 이 부분을 또 좀 다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런 불법 검문 또 내지는 불법 수색 또 갑작스러운 IC 직원이 만약에 신분을 조회했을 때 합법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런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 상당히 많이 본인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네. 이렇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집에 왔든지, 네,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왜냐 IC 그 직원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추방에 관련된 영장이라 해서 그리고 IC 디폴테이션 워런트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수색하려면 네. 워낙에는 법원이 발급한 서치 워런트라는 거, 네, 수색 영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수색영장을 갖고 그 집단으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집이나 이런 사적인 장소에서 이런 불시 검문 이런 거를 받게 됐을 때 항상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이렇게 왔던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대답도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침묵할 권리가 있다. 네, 네네. 그거를 이제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대답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면 기다리다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역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불법 수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I want to remain silent 이런 말 간단한 단어니까 I want to remain silent.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답을 하지 않겠다. 침묵하게 묵비권을. 네, 묵비권 행사하겠다라면 그게 이민국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경을 건너오다가 미국에 입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묵비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미국이 어드밋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내륙 미국 국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미국 헌법이 불체자는 헌법 적용 안 한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그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권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권리를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정복을 입고 어떨 때는 막 개도 데리고 뭐 마약 단속 이럴 때는 마약 단속과 같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데가 수색 대상일 있다. 경우는 그 개들이 훨씬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그런 잘 트레이닝된 냄새를 맡는 개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할 권리가 있다고 문 열어주지 말고 안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 want to remain silent 이렇게. I want to remain silent.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 안 하면은 미국 직원이 한국말 대부분 한국 직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아는 것이 나를 금방 잡혀가서 이렇게 잡혀가면 일단은 풀려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잡혀가도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첫 번째 디텐션 센터가 10,000원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돈도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잡혀가도 이제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보석금을 내고 금방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보석금 금액도 대부분은 이제 저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게 히어링해서 보석금 금액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보면은 평균 뭐 보석금이 한 10,000불, 20,000불 사이 정도가 범죄자가 아닌 경우는 이제 그렇게 책정이 되면은 이미그레이션 번드를 포스트한 다음에 구금소에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변호사와 이제 상담한 권리가 있다는 거를 또 아셔야 돼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I want to have right to speak with a lawyer. 네. 그러니까 I want to speak with my lawyer.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얘기를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말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랑 대화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간단한 단어들을 좀 조금 알고 계시고 노트하고 외우셨다가 그러면은
강제로 부수고 오면은 IC 직원이라 할지라도 주거 침입죄 다 형사법에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대부분은 아셔야겠네요. 왜 잡혀가냐, 이렇게 겁을 먹고 이런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동시에 현장에 왔을 때 본인이 문도 열어주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컨센트 하는 거예요. 아, 네, 받아들이겠다. 네, 기꺼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는 것도 그 컨센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는 거를 내가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변호사를 산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할지 아, 뭐 새벽이나 저녁에 생기면 어떻게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그렇죠. 연락을 연락이 하냐. 가능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CBP에서 잡아가는 경우는 72시간 동안은 잘 거의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또 베드가 어디가 어벨러블 하는지 아이고, 어떡해. 실제로 제가 디텐션에서 연락 온 케이스들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네. 태워서 또 내지는 차로 다른 지역으로 태워가지고 이동하나요? 네, 1시간 반, 2시간 멀리는 뭐 2시간 반쯤 있는 뭐 먼 지역에다가 가서 재우고 재판 받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재판할 때 다시 이송해 오고 이런 경우가 다 그 디텐션 센터에 베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 갔는지 금방 찾을 수가 없어요. 느낌일 거잖아요. 가족들이나 혹시 네, 잡아는 갔는데 어디가 있는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저희 손님들 중에도 이렇게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이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걱정이 막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 성격상 괜찮다 그래도 무조건 막 걱정하신 분들이 그렇죠.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터니가 잡혀간 다음에 필요한 게 아니라 불법이신 분들은 미리 변호사를 비상시에 대비해서 어터니 레프레젠테이션이 우리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양식이 USCIS 제출해야 되는 양식이 G218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 G218 양식을 물론 무료로 저희가 봉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작성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렇죠. 에일리언 이름도 적고 뭐 거기에 주소도 적고 어떤 이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인도 다 해서 만약에 이런 IC나 CBP에 붙잡혀 갔어 체포가 됐어요. 체포돼 있어. 그러면은 체포됐을 때 그 G218 양식을 잡아간 오피서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아. 네, 제출을 하면은 그게 이미 나는 변호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강요해서 지속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또 디텐션 센터에 이제 붙들려 가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통보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불안하신 그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추방 재판 그런 것들을 좀 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방 재판에 대비한 레프레젠테이션 폼이기 때문에 어터니가 한번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리테인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허가를 해서 위드로 할 때까지는 또 책임과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그런 법적 약간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실제로 있기 때문에 또 모르면 이런 거를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불안하신 분들 또 국경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보도에 가까운 데가 CBP 인스펙션 오피서도 좀 많고 네네. 연방 땅도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불안한 거를 조금 보호하시고 또 네. 변호사도 미리 선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추적이나 변호사 레프레젠테이션이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법적 권리, 법적 권리 좀 알고 계셔야 하고 네. 반드시 문을 열어줄 필요 없고 대답할 필요 없고 변호사와 네. 상담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네, 요걸 근데 좀 정확히 그거를 알고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영어로 문장이랄까. 네. 요즘은 뭐 사실 애플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바로 굉장히 번역을 많으니까 해요.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한국말로 타이핑하신 다음에 영어 그걸 번역기를 그대로, 돌려서 그대로 읽어야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돼야 그렇죠. 되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해도 실제는 기다리다가 뭐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은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뭐 설치 워런트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네. 무단으로 개인 집을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혹시 요거는 조금 질문 좀 가외 질문이긴 한데요. 그럼 만약에 일하는 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일터를 그것들을 와도 네. 이제 대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렇지만 크리미널 액티비티 뭐 아. 이게 형사 사건에 연루돼 마약을 거래한달지 뭐 애를 강도를 범법. 한달지 도둑질을 네. 한달지 뭐 DUI가 걸렸달지 뭐 이렇게 크리미널 액티비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뭐 묵비권을 행사한달지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현장에서는 아, 잡아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뭐 문을 안 열어둔달지 이런 거는 이제 나는 통하지가 거부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요즘에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일런 하겠다 그래도 직장에서 잡아가는 경우도 대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치 워런트 다 안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불체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장소는 가능하시면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지금 유튜브로도 하나 질문을 해주셔서 아시는 지인 중에 DUI를 3번 정도 걸리셔서 네. 감옥도 다녀오셨는데 일단 불법 체류자이니까 뭐 이제 농담 삼아 얘기는 하셨지만 송별을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DUI 지금 3번 트럼프 정도라면 행정부는 DUI 3번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어떻게 이미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셔가지고 네네. 1월 29일 날 사인해서 영반 법인데 발효를 했어요. 아, 이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네, 레이큰 라일리 법안입니다. 네, 레이큰 라일리는 그 조지아주에 살던 간호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다니던 여학생 간호대 학생이었어요. 네네. 간호대 학생이었는데 캠퍼스 조지아 유니버시티 캠퍼스에서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베네수엘라에서 온 미립국했던 이제 그 불체자가 범행을 저질른 거예요. 근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레이클 라일리 양을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키드내핑하고 아이고야. 몸에 바들리 인주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살인을 한 다음에 가까운 레이겠다가 갖다 놓고 그 도망간 시체 유기까지. 예. 네. 예. 그런 게 이제 전화 기록이랑 이런 그 주위에 찍힌 거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네. 첫 번째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이런 그 범죄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법에 통과한 내용은 네. 레이클 라일리를 기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분이 합법이 아닌 모든 사람이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법안이 이제부터 시작이 발효했죠. 됐어요. 그러니까 체포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경범일 수도 있고 중범일 수도 사실은 있고 네. 네. 또 크리미널은 완벽한 거를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지만 최종 증거. 유죄 판결이 네. 나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네, 체포와 동시에 보석금 없이 강제 구금하겠다는 법이 이미 발효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과거에 있는 기록이고 네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해서 시행하는 이 법은 현재의 법이니까 이 두 개가 무관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뭐 조지아에 있는 뭐 영주권이 추방명령 받았다 이런 분들이 다 범죄 기록하고 관련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DUI는 대부분이 경범이에요. 네. 그리고 3번이라도 프로베이션이 대부분 3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걸리면 프로베이션이 대부분 5년 정도 되는데 프로베이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DUI 걸리면 한국법에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가중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교육받아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3번은 몇 년도 사이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게 모든 게 경범이면 3번이라 할지라도 추방 대상은 아니에요. 아,
추방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신분이 합법이 아닌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 불법인 사람은 추방 대상이고 그러네요. 영주권자인 경우는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국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아직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에 연루되면 영주권도 뺏기고 그다음에 추방을 받는 건데 지금 졸지아에서 추방됐다는 3명은 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추방 대상에 연루되는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ICE는 이거를 바로 추방하지 않고 범죄 가해자기 때문에 형량을 일단 살아야 돼요. 형량을 다 살은 다음에 ICE가 감옥을 출소할 때 밖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해서 디텐션 센터로 옮겨서 네. 다시 추방 재판을 받게 해서 추방 명령을 받아 가지고 떠난 내용이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 좀 보도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내용은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추방에 연루되는 범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컨빅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판결을 받으시면 확정이 되면 일단 형량을 다 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이거는 추방 재판으로 해보았는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레이클 라일리 법안 같은 경우는 체포와 동시에 보석금 없이 강제 구금한다고 하니까 뭐 이미 이제 이거는 통과할 거다가 아니라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찬성을 하는 쪽에서는 그러면은 치안이 많이 강화를 될 거다.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차별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또 불체자로 있으신 분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사 기간에 따라서 불체자를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정확하게. 작게는 뭐 한 1,300에서 많게는 뭐 1,850만 요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계 자료가 제가 봐도 조금씩 틀려요. 근데 크레디블한 자료일수록 조금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치안이 강화될 거다 그런데 이제 범법자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포와 동시에 보석금 없이 구금이니까. 근데 요즘은 솔직히 집에 도둑들이 되게 많잖아요. 심각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남미에서 이렇게 전문 도둑단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다. 또 이제 그건 약간 좀 카더라이긴 한데. 네네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저도 미국 사는 지 뭐 40몇 년 됐지만 되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경찰하고 다른 손님일 때문에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아니 왜 도둑이 다 증거가 있고 잡혔으면 가둬놓을 일이지 다 풀어줘가지고 풀어준 날 또 도둑질을 하게 그렇게 경찰이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진짜요? 네. 그랬더니 경찰이 너무 많이 잡혀서 가둬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도 없이 그래서 풀어주니까 이거 이제 증거가 있고 잡혀도 물건은 다 어디 다른 데서 팔려서 찾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그냥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고 재판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 이게 절도 이런 거가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경범이기도 하고 중범이기도 하니까 감옥이 다 10,000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형량의 반 정도 또는 그 미만을 살고 또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잡혀온 사람이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사는 사회는 이렇게 범죄가 없이 살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아주 노릇이다 근절될 보니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이제 통과는 했는데 반대 쪽에서 하는 이제 약간 반대적인 의견을 하는 거는 이거를 글쎄 시행하는데 3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네, 이제 예산을 이제 좀 얘기할 수 있겠군요. 예, 일단 예산이 그냥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숫자를 외우지 못하니까 여기 잠깐만. 아니 사실 뭐 그 디텐션 센터나 뭐 시설 감옥이든 뭐 그런 시설 자체도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럴 것이고 네네네. 뭐 인원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연히 시행하면서 국가가 아까 에스티메이트 한 거잖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앞으로 3년 동안 8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0조 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물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나누기 3 해봤어요. 1년에는 얼마 정도 드나. 네. 1년에는 277억 달러 한국 돈으로 36.7조 원의 예산이 있어야지 이제 이 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이제 막 시행을 하지만 이 경제적 부담을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가 줄어들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이제 좀 많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뭐 불법 치료자들만의 범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또 예.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법이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는 무죄 원칙 추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은 그 무죄 원칙 추정을 이제 건너뛰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누구한테만 체포와 동시에. 일반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한테만 우리가 서류 미비자 넌 시즌이라고 불리는데 네. 서류 미비자한테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법이 뭐 이렇게 챌린지를 받아서 뭐 연방 대법원에 뭐 앞으로 갈지 어쩔지에 대한 뉴스는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최근에 통과한 그렇죠. 법이라서. 예. 지금 예. 이제 뭐 시행 이제 막 시작한 레이큰 레이큰 라일리 법안. 라일리가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조지아주의 그 불법으로 예. 이민 온 사람이 이제 결국은 살인을 해서 지금은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살고 있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신분 해결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식 이민 절차는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다 신원 조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원 조회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 중범에 연루된 사람들은 거의 다 영주권을 받을 안 수가 되잖아요. 없습니다. 예. 받을 수가 없고 영주권자로 살더라도 일단 중범에 연루된 사람은 다 추방 대상이에요. 영주권자로 산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았을지언정.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중범과 그 경범의 차이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범은 펠런이라고 하고 이제 경범은 미스데미너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차이는 이미 나와 있는 형법에 그게 네. 주법이든 연방법이든 최대 형량이 1년 이상인 거. 그러니까 365일까지는 아니고요. 네. 365일 하루서부터 이게 내가 최대 형량을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최대 형량이 1년 이상으로 구별이 돼 있는 모든 범죄는 미국 형법상 중범이에요. 펠러니에 네, 들어가는군요. 그 중범자는 다 추방 대상이에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OI도 네. 사고를 내 가지고 네. 사람을 막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DUI가 아닌 거기에 뭐 아들리 인주리 뭐 이런 것들이 애드가 돼서 중범으로 분류가 된다면 DUI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주권자에 한해서 네. 또, 예. 뿐만이 아니라 이민법에는 이 CIMT라 그래서 Crime in Moral Turpitude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뭐 무슨 뜻이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는 어떤 것들은 경범이라 할지라도 추방 대상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이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이혼할 때도 좀 되게 많고 그래서 막 TRO도 하고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뭐 다쳤거나 이래서 bodily injury, 뭐 assault, assault with a deadly 가정폭력으로 weapon 인한, 이런 네. 것들은 다 거의 다 중범이에요. 오. 근데 저희가 그 크리미널을 직접 디펜스는 거의 하지 않지만 기록을 말소하거나 또 크리미널 어터니하고 자주 대화하는 내용 중에 그 사람이 아직 시민권이 아닌데 이더 불체자거나 영주권자인데 이런 가정폭력이 연루됐을 경우에 네네. 중범이 되면 대부분 찰지는 거의 다 중범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범으로 돼 있는 걸 유죄 인정하면 형을 살고
교육도 다 52조 베러러스 프로그램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중범에 그러니까 뭐 중범이 아까 말씀하신 그 1년 365일 그 네네네.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그 가정 폭력에 관해서는 중범자로 이제 채택이 이렇게 되는 뭘 거예요? 던지고 구금.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소프트한 언어 걸로 하고 폭력.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성격이 급하신 분도 많고 그 앵걸 매니지먼트 이게 잘 안 분노 조절 돼가지고 장애가 안 돼서. 제가 저희 손님 중에도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전화기를 뭐 배우자한테 막 집어 던져서 얼굴에 뭐 상처를 나게 한달지 화가 나면 부엌에서 뭐 주방 칼을 꺼내서 위협을 한달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차지가 중범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고 다치고 그러면 경범으로 내리는 미국 법제도에 플리 발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왜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법적 절차가 좀 간단해져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이유 인정하고 때문에 났을 때. 플리 내가 인정을 하면은 그 형량이나 차일제를 낮춰주는 거. 뭐 3개가 차지됐으면 2개는 드랍시키고 하나만 맞아요. 유죄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 그게 있거든요. 어떤 범죄 드라마 보면은 왜 검사와 이렇게 딜하듯이 네네네.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형량을 줄여줄게 뭐 이런 것들. 한국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취소하는 것까지 대부분 있는데 미국은 취소하는 거는 거의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회가 범죄자들을 처단이 아니라 이렇게 벌을 줘서 다음에 일어날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형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가정 폭력이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화가 나면 차라리 자리를 뛰치고 딴 데 나가든지 허공에다가 뭘 애기를 고함을 지르든지 절대로. 뭘 던지더라도 뭐 베개를 던지든지 뭐 이래야지 뭐 이렇게 사람이 다칠 수 그러니까 있는 흉기가 걸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거는 다 assault with 무기가 deadly 될수 weapon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미널 변호사한테 조언하기는 네네. 특히 전과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낮추는 게 되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폭행 그런 거 영어로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배럴이 차지는 대부분이 경범이에요. 그러니까 경범은 최대 형량이 365일까지 또는 그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 CIMT 중에서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또 범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Petty Offense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CIMT이긴 한데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에서 추방 대상이긴 한데 딱 한 번에 한해서 최대 형량이 365일이나 그 미만인데 실제 법원에서 받은 형량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 한 번만 예외상으로 봐준다는 또 조항이 있기는 해요. 한 번은. 네, 받을 수 그러니까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불체자 단속에 가장 먼저 타겟팅하는 대상은 범죄 연루돼 있거나 이미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100% 추방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IC로 넘겨줄 게 거의 확실하고 그거는 최근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고요. 네. 그런 거 말고도 지금 하원에서 통과한 여러 법안들은 다 이전에 비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특히 범죄자에 관련된 거. 경우에, 네. 범죄자인 경우에.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에이전 라울 곤젤레스 오피서 세이프티 액트도 지금 2월 13일 25년에 하원을 통과하고 같은 날 상원에도 계류 중인데 이거는 그 IC 에이전트, CBP 에이전트죠. 국경의 수비 단속국이 불체자가 미리국 하는 거를 추적을 하다가 사륜 굳은 자동차를 타고 추적을 하다가 사망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2년쯤 전에 22년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사람을 포함해서 이거는 뭐냐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서 합법적인 이유로 불체자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차를 타거나 뭐 하여튼간에 뭐 바이크를 타거나 해서 현장에서 도망가는 사람을 범죄자로 지정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통과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이거는 도망가다가 잡히잖아. 그럼 무조건 중범이에요. 중범. 어차피 불체자니까 쫓겨나지만 중범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이민할 수 없어요. 인어드미서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범과 중범의 차이가 또 그만큼 확실히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형사상 지금 뭐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은 형법 변호사랑 이민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범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은 추방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오피서 라울 이 법안도 이제 3개 내용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냥 도망가서 아무도 안 다쳐도 2년까지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중범으로 분류를 그냥 했고요. 무조건 도주했을 경우에 네, 도주하면 무조건 중범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고 또 이민 단속하는 오피서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 법이 지금 상정돼서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니까 네. 만약에 추적하던 사람이 뭐 상해를 입었어요. 신체적 그러면은 신체적 부상이 발생하면 5년에서 20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고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네. 지금 저기 라울처럼 그러면은 라울처럼? 종신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강력한 특히 범죄에 연루된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실제 통과하고 앞으로도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살 때도 무조건 범죄 연루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특히나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도 범죄 연루되면은 추방 대상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회, 네, 건강한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네. 가장 안전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러니까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하나 더 질문하셨어요. 요즘 네. 이제 시민권을 이제 영주권자이신데 이제 시민권을 따신 그 준비하고 계신데 네. 또 좀 어떤가요? 요즘은 뭐 좀 빨리 나오나요? 아니면 네, 뭐 시민권은 그렇게 대해서 오래 걸리진 않아요. 대부분 어. 지금 4, 5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네네. 세금 잘 내셔야 되고 첫 번째는 네. 5년 거 보니까 뭐 음. 시민권자가 되는데 되자마자 바로 퍼블릭 차지 정부 도움에 의존할 것 같으면 시민권 거절당할 수 있어요. 특히나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집행유예 기간 끝나야 되고 저희 같으면 기록 말소를 추천해서 기록을 다 말소한 다음에 내가 과거에는 잘못한 게 있지만 지금은 없다. 대부분 지난 5년이 더 중요하고 평생 거를 다 봐요. 다 그러니까 보지요. 범죄가 일어나고 컨빅션이 되는 날로부터 대부분은 DUI 같은 경우는 3년이니까 3년 이후에 저희가 3개월이면 기록 말소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피서마다 좀 달라요.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5년이 안 됐더라도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까다로운 오피서는 5년이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또 이미그레이션 프라드에 인발브돼서 학교나 이런 데 잘못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시민권 가서 영주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긴가민가 이렇게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 전에 상담하셔야죠. 네, 상담을 변호사와. 해서 예. 안전할 때만 신청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변호사님, 그래도 혹시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전화번호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213-738-0928 네. 213-738-0928입니다. 네, 213-738-0928, 213-738-0928로 전화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 상담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인정 변호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새로운 이 법에 대해서도 좀 알았고 조금 네. 좀 안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